때는 조선 중기, 가을바람이 한양의 기왓장을 스치던 어느 날, 안동 출신의 가난한 선비 권지훈은 10년간의 허무한 세월을 등지고 발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젊은 날의 총기는 사라지고 깊은 절망과 피로만이 새겨져 있었죠. 그는 당대 최고의 권력가인 김판서의 집에서 10년을 묵묵히 일했습니다. 대감, 약조하신 10년이 꽉 찼습니다. 이제는 고향 안동 땅의 작은 벼슬자리라도 알아봐 주심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지훈은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붙잡고 간청했지만 비단옷에 몸을 감싼 김판서는 기름진 얼굴로 비웃음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쯧쯧, 자네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군. 지금 나라에 빈자리가 어디 있다고. 자네처럼 부려먹기 좋은 일꾼을 내 어찌 보내겠는가. 정 가려거든 가보게. 허나 내게서 얻어갈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야. 그렇다면 10년간 일한 세경이라도 셈하여 주십시오. 제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 말에 김판서는 더욱더 교만하게 웃으며 허리춤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짤랑 하고 싸늘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여기 10냥이다. 가는 길에 국밥이나 사 먹고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10년의 세월이 고작 10냥, 지훈은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와 모멸감에 떨리는 손으로 돈주머니를 집어들고 굳게 닫힌 문을 등지고 나왔습니다. 안동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은 그의 해진 옷깃을 파고들었고 마음의 상처를 더욱 시리게 만들었지요. 허름한 주막에 다다랐을 때 그는 문 앞에서 웅크리고 앉아 가늘게 떨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며칠은 굶은 듯 핏기 없는 얼굴, 진흙투성이 누더기 옷, 다해진 집신 사이로 드러난 상처투성이 발로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처지와 같아 보였습니다. 아이고, 웬 거지야. 재수없게 어서 썩 꺼지지 못해. 주모의 매정한 고함 소리에 지훈은 자기도 모르게 여인의 앞을 막아서며 주머니에 있던 돈의 절반, 5냥을 꺼내 보였습니다. 주모. 여기 5냥을 드릴 테니 이 여인에게 따뜻한 방과 음식을 내어주시오. 남은 돈은 이 여인의 이름으로 맡아두시게. 어머나, 선비님. 진작 말씀하시지. 이리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로. 자,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그날 밤, 지훈은 뜨끈한 국밥 한 그릇으로 시린 속을 달랜 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누군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것은 낮에 그 거렁뱅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깨끗이 씻은 얼굴은 보름달처럼 청초했고 주모가 빌려준 낡은 옷조차 그녀의 아름다움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선비님, 저는 본래 상인의 딸 이서연이라 하옵니다. 아버님과 함께 장사를 다녀오던 길에 산적을 만나 모든 것을 잃고 목숨만 부지하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선비님의 온정 덕에 다시 살아났으니 이 몸뚱이 외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부디 하룻밤 선비님의 외로운 길동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서연은 조용히 저고리 고름을 풀었습니다. 세상의 끝에서 만난 두 외로운 영혼은 그날 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고요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떠날 채비를 마치고 서연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낭자, 나는 이만 가봐야겠소. 주모에게 남은 돈을 맡겨두었으니 부디 몸조리 잘하고 좋은 곳으로 가시오. 선비님, 부디 조남석 자만이라도 알려주시옵소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뜬구름 같은 하룻밤 인연, 이름은 알아서 무엇하겠소. 그저 서로의 아픔을 나눈 것으로 족하니 부디 무탈하시오. 그렇게 지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벼슬의 꿈을 완전히 접고 늙고 병든 부모님을 모시며 묵묵히 나무를 하는 나무꾼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만 마음만은 평온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안동 관아의 이방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권선비 계신가? 어서 한양으로 갈 채비를 하게.
아주 귀한 분이 자네를 애타게 찾고 계시네. 영문도 모른 채 한양에 도착한 지훈의 눈앞에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이 열리자 비단 옷을 차려입은 한 여인이 버선발로 뛰쳐나왔습니다. 5년 전 주막에서 만났던 바로 그 여인, 서연이었습니다. 서방님, 드디어 오셨군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하는 지훈에게 서연은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훈이 떠난 뒤 서연은 그가 남긴 돈을 미천 삼아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상인의 딸이었던 그녀는 타고난 수완으로 돈을 불렸고 5년 만에 한양 제1의 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지훈을 안방으로 안내했고 그곳에는 5살배기 사내아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 어서 아버님께 절을 올리거라. 그날 밤 서방님의 씨앗이 제 몸에 뿌려졌습니다. 이 아이는 서방님을 꼭 빼닮았지요. 지훈은 자신의 아들을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의 억울함과 5년의 고단함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지훈에게 1,000냥이 든 돈주머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이 돈을 가지고 저작거리에 나가 하루 만에 모두 쓰고 오십시오. 서방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시면 됩니다. 지훈은 아내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일단 돈주머니를 들고 저작거리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그에게 돈을 쓰는 일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해가 저물도록 열량도 채 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서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100냥도 쓰기 어렵지만 남을 위해서는 1,000냥도 아깝지 않은 법입니다. 장부의 도량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에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아내의 말에 큰 깨달음을 얻은 지훈은 다음 날 다시 저작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팥죽 가게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한 하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제발 팥죽 반 동이만 외상으로 주시오. 대감마님 댁 식솔들이 모두 굶고 있단 말이오. 지훈은 그 하인이 모시는 대감이 한때 청렴결백하기로 이름 높았던 좌의정 이정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간신의 모함에 빠져 모든 것을 잃고 칩거 중이었지요. 지훈은 망설임 없이 다가가 하인의 외상을 모두 갚아주고 쌀과 고기까지 넉넉히 사주며 이정승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대체 어떤 분이 이 늙은이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당장 그분을 내게 모셔오너라. 그렇게 이정승을 만나게 된 지훈은 그를 모함한 간신이 바로 자신을 10년간 착취했던 김판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감, 제게 증자가 있습니다. 10년간 김판서가 주고받은 뇌물과 청탁을 모두 기록해둔 장부입니다. 이 장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이정승은 누명을 벗고 영의정의 자리에 복고했으며 김판서와 그 일당은 모두 파직되어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영의정이 된 이정승은 임금에게 지훈을 청거했습니다. 전하, 덕과 지혜를 겸비한 인재가 있사옵니다. 안동 출신의 권지훈이라는 선비이온데 그를 안동 군수로 제수하시어 백성을 돌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지훈은 그토록 바라던 벼슬길에 올라 15년 만에 금의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베푼 5냥의 온정은 한 여인의 인생을 구했고 그 인연이 돌고 돌아 마침내 그를 안동 군수의 자리에 오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안동 군수가 된 지훈은 백성을 사랑으로 보살펴 온 나라의 칭송이 자자한 명군수가 되었습니다. 훗날 석양이 지는 대청마루에 앉아 지훈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그때 어찌 나를 믿고 그 큰 돈을 내주었소? 저는 서방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절망의 끝에서도 타인을 향한 온정을 잃지 않았던 서방님의 그 선한 마음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운명을 바꾼 것이지요. 지훈은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비친 노을은 그들이 함께 일궈낸 기적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